지난 3부, 우리는 무신정변 직후 무인들 간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를 지켜보았습니다. 동지마저 칼로 베어버리는 잔혹함 속에서 이방은 권력을 공고히 했고, 고려는 이제 왕실의 명예도 문신들의 권위도 없는 오직 무인들의 칼이 지배하는 냉혹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혁명의 성공은 무인들에게 권자를 안겨주었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땀 흘려 일구며 살아왔지만 무인들의 폭압적인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혔습니다. 참을 만큼 참아왔던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절규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백성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봉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신정권의 폭압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의 절규와 그들이 펼친 처절한 저항의 몸부림 속에 숨겨진 숭고한 용기, 그리고 무인들의 칼끝 아래서도 꺼지지 않던 불굴의 희망을 추적합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그 처절한 네 번째 막이 지금 열립니다. 1170년 무신정변 이후 고려의 권력은 문신에서 무신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정중부와 이방을 비롯한 무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문신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혹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병권을 바탕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전국의 토지를 빼앗아 사적인 재산을 늘렸으며 자신의 혈족이나 신복들을 고위 관직에 앉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새로운 무신정권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적인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원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고, 지방관들은 무인 세력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로 전락했고, 나라는 무인들의 사리사욕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오직 땀 흘려 일하는 백성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무인들의 약속은 헛된 구호가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과거보다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백성들은 결국 무인들의 폭압에 맞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 직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농민과 천민들이 중심이 된 크고 작은 봉기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무신들의 횡포에 항거하고 차별받던 자신들의 신분을 해방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격렬했던 봉기가 바로 망이망소이의 난입니다. 1176년 공주 명학소, 오늘날 충남 공주 우성면에서 망이와 망소의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한 이들은 당시 고려 사회에서 차별받던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소는 일반 군현에 비해 더 많은 세금과 가혹한 노역에 시달렸고 차별 대우를 받던 계층이었습니다. 망이망소의 형제는 무인들의 가혹한 수탈과 소 지역민에 대한 차별에 분노하여 명학소 주민들과 함께 봉기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곧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농민과 천민들이 이들의 봉기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세력을 규합하여 공주 일대를 장악하고 연이어 다른 지역의 관군을 격파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매우 거침없었고 무신정권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망이망소이의 난은 단순한 지역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무인 정권의 폭압과 차별에 대한 강력한 항거였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진격하겠다고 위협하며 무신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무신 정권은 이들의 기세에 놀라 강력한 토벌군을 파견했지만 망이망소이의 봉기는 쉽게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무신 정권은 망이망소이의 난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유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봉기군에게 관직을 약속하고 명학소를 공주목으로 승격시켜 일반 군현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신 정권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은 봉기군이 해산하자마자 망이망소의 형제를 비롯한 지도부를 체포하고 다시 명학소를 원래의 소로 환원시키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무신 정권의 배신은 망이망소의 봉기군의 분노를 다시 한번 폭발시켰습니다. 봉기군은 다시 봉기하여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강력한 무신 토벌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망이망소의 형제는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이들의 난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봉기는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농민 천민 봉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신 정권의 폭압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망이망소이의 난 외에도 김삼이오심의 난 경상도, 만적의 난 개경 등 무신 정권 시기에는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봉기들은 비록 대부분 진압되었지만 무신 정권의 폭압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고려 사회의 뿌리 깊었던 신분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무신정변은 문신들만의 권력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려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왕도, 백성을 위할 문신도 없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부당한 권력에 맞섰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비록 거대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억압받는 자들의 불굴의 정신을 역사에 똑똑히 아로새겼습니다. 무신정변으로 시작된 칼끝 정권의 시대는 권력자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건설된 폭압적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도 백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 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인들의 칼날이 백성을 찍어 눌렀지만 그들의 불굴의 정신은 고려 왕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저항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다음 5부에서는 무신정권 내부에서 다시 한번 권력이 뒤바뀌는 충격적인 사건, 젊은 이상 피해 숙청을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